네, 일단 공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광주 전남 하면 또 이 공항이라는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공항들 어떻게 좀 다들 이용들 해보셨나요? 어떠셨나요? 공황장애. 공항에 가면 공황장애가 일어난다. 가지 않으시는 거죠? 자주 이용 안 하신다는. 광주공항도 한 2번 이용해 볼까요? 무안공항은 자주 이용을 해봤죠. 저도 집이 광주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제주도를 갈 때는 광주공항을 주로 이용하고요. 해외는 이제 무안공항을.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 회에서도 좀 많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공항도 많은 피해를 좀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휴업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심지어 어떤 노선 같은 경우는 이미 멈춰선 경우들도 좀 있어서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무안공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맷돌은 있는데 자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항은 문은 열어놨는데요. 안에 비행기가 없는 거죠. 휴업 상태. 네. 전 노선이 중단된 상태죠. 그런 상태죠. 그래서 무안공항의 이용 현황을 좀 봐봤더니요. 이제 2007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개항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8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한 100만 시대를 좀 앞뒀던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89만 명. 네, 맞아요. 그렇죠. 지난해 이제 10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렇죠. 또 한일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일본 노선에 손님들이 줄었죠. 그러면서 100만 명을 못 채우고 89만 명 선에서 이제 끝났죠. 그런 상황이죠. 네. 뭐 이게 지원 같은 것도 좀 지자체나 뭐 이런 데도 해주지 않나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무안군에서 한 3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제 뭐 이제 다들 공항들 가보셨으니까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안공이 원래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았던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지 않았던 곳이 지금 그냥 말 그대로 휑하다고 해야 되나? 딱 그런 상황인데 좀 어떤 곳이었는지 좀 되게 궁금해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무안공항이 생긴 이유가 사실 목포공항이 폐쇄되면서부터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목포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93년 7월에 아시아나 기가 추락을 했죠. 그러면서 무안공항의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됐었죠. 왜냐하면 기존의 목포공항은 사실 이제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짧은 활주로를 가진 비행장이었죠.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다 보니까 추락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B737기가 그때 추락을 해서 당시에 100명의 승객하고 여기에 타고 있었는데 한 68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그래도 생존자가 있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좀 안개가 꼈죠. 그래서 2번 시도를 했죠. 그 착륙을. 근데 기술 낮췄는데 산 꼭대기에 비행기, 항공기 밑이 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목포공항은 기장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험한 공항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은 자동 항법으로 이렇게 랜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동 항법이 거의 안 먹힐 정도로 수동으로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좀 까다로웠다고 제가 전해. 활주로 유도등이 바다에 설치돼 있어요. 바다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쭉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공항을 옮겨야 될 필요성이 그때부터 제기가 됐었겠네요. 그렇죠. 2007년 11월에 아마 개항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무안공항이 생겼죠. 그러니까 호남권 신공항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경남 쪽에는 김해공항이 있고 호남에는 이제 무안공항을 이제 호남권 거점 공항으로 해서 이렇게 건설을 했었죠. 그래서 노선 확대와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에서 많이 노력을 했었죠. 지자체도 그러고 정부도 그러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3개 노선까지 있었죠. 그래서 곧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죠. 이제 앞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사실은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악화가 됐는데 어느 정도나 좀 악화됐나요? 지금 작년에 10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89만 5천 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100만 명을 채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12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하겠다. 그래서 국제항공 노선도 확대하고
이런 노력들을 지자체에서 했었죠. 그럼 뭐 지금 운영 수익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 대도시나 뭐 수도권에 있는 공항들이 아니고서야 사실 흑자를 내는 경우는 사실은 없거든요. 네, 지방공항이 그렇죠. 보통 지방공항들이 그렇죠.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2014년인가 그때 아마 한 6천억 원이 넘는 흑자를 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뭐 1,000억 원대가 넘는 흑자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방공항 14개는 그중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한 서너 곳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다 적자인 상황이거든요. 무안공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무안공항의 적자액이 한 139억 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89만 명에서 100만 명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적자폭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90억 원대로부터 네. 줄어들 것이다. 뭐 그렇게 그런 전망이 전망을 나왔었어요. 네. 100단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10단위의 네, 적자 그렇죠. 폭이 아무래도 네. 훨씬 날 테니까. 네. 근데 참 이렇게 적자가 나는 공항을 왜 만들었는지도 사실 저는 궁금해요. 근데 공항이라는 건 사실 공공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뭐 공항, 항만, 뭐 기차, 열차 이런 것들이 다 국가시설 사회간접자본에 따른 SOC 시설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무조건 적자를 본다고 해서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정부가 뒷받침해주고 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이게 적자폭이 너무 많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적자도 줄여가려는 노력이 사실 필요한 건데 이게 계속 늘어가 버리면 이제 위험성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무안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 이렇게 이용들을 그동안 하셨을까요? 주차 공짜. 아, 그죠? 저는 무안공항에 대해 장점, 사실 무안공항은 제가 장점이 별로 없어서 저는 면세점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안공항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천공항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주차 공간이 확실히 넓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제 주차비를 받고 있어서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안공항에 차를 몰고 가서 이렇게 무료다 보니까 많이들 주차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공항버스 이용해도 되지 않나요? 없나, 여기는? 무안공항으로 가는 이제 뭐 버스가 있죠. 시내에서 정기적으로 시간대별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죠. 제가 한 번 타봤습니다. 밤에 한 번 타봤는데 저 혼자 단독으로 타고 갔습니다. 아우, 전세버스인데요? 전세버스. 네, 그렇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도 많고 워낙에 노선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출발 전 몇 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점이 광주나 무안 같은 경우는 20분, 30분 전에만 가도 충분히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네, 대기 시간이 짧아서 또 그 점이 편리해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서 무안공항이 없다면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되면은 올라가거든요. 뭐 5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그렇죠. 비행기 타기, 그러니까 탑승하기 전에 이미 지쳐버려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안에 시설이 네. 누가 봐도 너무 작아요. 열악하다고. 열악하죠. 네. 열악하다고.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뭘 하나 사 먹기 위해서도 사실은 뭐가 없어요, 별로. 그렇죠. 예, 뭐 안에서 즐길 거리 혹은 뭐 좀 쉴 거리들이 없어요. 편의점 수준이죠. 네. 면세점이. 그러니까 진짜 동네에 있는 뭐 흔히 말하는 우리 그 버스 터미널 정도의 느낌? 거기보다 물론 규모는 크겠지만 네. 딱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까지는. 일본도 보면 참 그 메인 도시 도쿄 그리고 오사카, 나고야 이런 데 가보면 수도가 아니어도 공항들이 참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무안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이쪽 호남의 거점 공항이기 때문에 전남만 볼 게 아니고 광주를 또 전남을 대표하는 공항이거든요. 실은 저는 전북까지 봐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충남까지도 가능하죠, 사실. 네. 충남까지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직은 시설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14개? 네. 14개 지방공항이 있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만든 게 그러니까 거점 공항, 그러니까 호남권에 이렇게 무안국제공항 그리고 경남권의 김해공항을 어떻게 확장하고 이렇게 거점별로 공항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좁은 땅덩어리라서 도로는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렇죠. 한국처럼. 계속 이렇게 조밀하게 모든 교통망이 형성되는데 이 속에서 기존에 있는 14개나 되는 지방공항이 과연 생겨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교통권 자체가 생활권이 거의 이제 뭐 하나로 이제 뭉쳐지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거점 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군데를 제외하면 네. 나머지 공항들은 점차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보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